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10년이 넘게 한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를 처음 만난 건 제가 40이었죠. 당시 전 아내와 결혼한 지 2년 차였고 회사도 안정적이었어요. 사업이 바빠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기에 주 3일 오는 가사도우미를 구했고 그렇게 아주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됐죠. 아주머니는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가진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 잘하는 가사도우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특히 5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주머니는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사장님, 밥이라도 한술 드셔야죠. 이러다 병나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넋이 나가 있던 저를 깨우고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주 5일로 늘려 저희 집을 돌봐주셨어요. 집안일은 물론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하셨죠. 그렇게 저는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초 우연히 현재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34살로 저보다 한참 어렸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미소에 끌렸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모두 외국에 계시고 혼자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 작가로 전향했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결혼을 미뤄왔다고 했죠. 그녀는 결혼 경험이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반년 정도 연애를 했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했죠. 아내는 처음에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불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곧 아주머니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마음을 열었죠.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랬어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외출이 잦아졌고 종종 밤늦게 귀가했죠.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때로는 전화를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소곤거렸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믿기로 했죠. 한 달 전 일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던 중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아내의 지갑에서 떨어진 것인데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죠. 둘이 먹기에는 많은 금액이었고 날짜는 아내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늦는다고 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장난감 구매 영수증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말이죠.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 제가 말한 것은 잊으세요. 그냥 마음이 걸려서. 저는 아주머니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린이용품은 아마 친구 아이를 위한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아주머니는 종종 아내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거나 제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고요. 아주머니는 제가 없을 때 아내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일도 뒤늦게 늘리며 청소가 안 됐다고 화를 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아내가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연준이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아내가 통화 후 눈물을 훔치는 것도 보았다고 했죠. 저는 그저 아주머니와 아내 사이의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새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이라고요. 아내에게 아주머니를 잘 대해달라고 한 번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보였어요. 그렇게 또 넘어갔죠. 아내의 눈물 앞에서 저는 항상 무력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주머니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쪽지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죠. 사장님, 이 주소로 꼭 가보세요. 꼭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요. 쪽지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지만 10년 넘게 믿고 지낸 분이라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아내는 출판사 미팅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죠. 조금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3층 건물이었는데 반지하였어요.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창문 밖으로 들리는 익숙한 소리에 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에는 부부가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아내였어요. 아내는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뭔가를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화를 내는 것 같았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거실 한쪽에 걸린 사진이었어요. 아내와 어떤 남자,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소리가 났는지 세 사람이 모두 창문 쪽을 바라보았죠. 아내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미 발각된 상황이라 저는 문을 두드렸고 굳어버린 표정의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묵이 흘렀어요.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 같은데? 난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아내의 부모님이었어요. 이어진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아내의 부모님은 미국이 아닌 이 집에 살고 계셨고 아내는 언론사에서 일한 적도 없었어요. 단지 소형 잡지사에서 교정 일을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이전에 5년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했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 이름은 연준이었고 지금은 2살이었죠. 현재 그 아이는 전 남자친구가 키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네. 내 손주인데 내가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연준이 아빠는. 하지만 우리 딸이 너무 어리석었지. 다 속이고 결혼한다기에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아내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내가 29살에 일하다 만난 남자와 교제하다 임신을 했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 남자의 형편을 알고 나서 끝내 결혼을 미루다 관계가 틀어졌다고 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았지만 저와 만나면서 결국 아이는 아이 아빠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그 남자는 매일 아내를 붙잡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다며 일방적으로 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네. 모든 걸 속이고 접근한 건 잘못됐지만 연준이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아. 할아버지인데 손주를 볼 수도 없고 그의 생각에 잠도 편히 이룰 수가 없어. 아내의 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아내와 전 남자친구 그리고 아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연준이는 아내를 닮아 눈매가 부드럽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 과거가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당신이 알면 날 떠날까봐.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지금은 낯선 사기꾼 같았으니까요. 그럼 어린이 용품을 산 영수증은 뭐였어요?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연준이 아빠가 허락해줘서.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선물 사주고. 아내의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 결혼에 반대했어.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 잘 될 리가 있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이 애는 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니까 진실을 말하면 도망갈까봐 겁이 났던 거야. 아내의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연준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딸이 새 삶을 살게 해주려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은 항상 아이한테 가 있는 법이죠. 우리 딸도 너무 고생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내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
그리고 아주머니를 못마땅해 하던 이유까지. 한 집안의 가사도우미가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였죠. 부모님을 속인 이유, 아이의 존재를 숨긴 이유, 그리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그렇게 대한 이유를 물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가 없을 때마다 자신을 감시하고 뒤를 캐고 다녔다고 했어요. 한 번은 아주머니가 연준이 사진이 든 지갑을 보았다며 그 후로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고 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아주머니는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이의 존재도 눈치챘으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주소를 알려준 거였어요. 아내의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우리는 연준이랑 연준 아빠랑 우리 딸이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자네가 알게 됐으니 이쯤에서 내 딸과 정리해주겠나? 그 말에 아내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도 피해자였던 거죠. 딸의 거짓말에 그리고 볼 수 없는 손주에 대한 그리움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내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그건 부모님의 생각일 뿐이라고 붙잡았어요. 자신의 부모와 아이까지 숨기며 저에게 접근한 그 여자가 소름 끼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아내를 바라보았죠. 짐은 내일까지 빼주세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아내의 울음소리와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아주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사모님의 사생활을 캐는 것 같아 고민했지만 제가 또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말없이 참아왔을지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아주머니는 증거도 없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냐며 사모님 핸드폰에서 우연히 아이와 찍은 사진을 보고 의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걸 녹음했는데 주소를 불러주길래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비웠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죠.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송금 앱을 열고 아주머니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아주머니가 놀라서 전화해 왔어요. 사장님, 잘 못 보내신 건가요? 1억을 보내시다니요. 당장 취소하세요. 취소 안 됩니다, 아주머니. 이건 제 인생을 구해준 대가예요. 아주머니 퇴직금 미리 받으신 거라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는 이걸 정말 받아도 되는 거냐며 되물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 그리고 저를 위해 용기를 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이혼 과정에서 아내는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제가 떠난 후 다시 아이 아빠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들은 아직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에 오지만 이제는 주 2일만 와요. 나머지 시간은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1억으로 오래된 친정집 대출을 모두 갚고 조카 대학 등록금도 지원했다고 해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저 양심을 따랐을 뿐이라며 전 아내가 계셨다면 그러셨을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아내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와도 잘 맞았던 거겠죠. 현재 아내를 만났을 때 전 아내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표면적인 것 뿐이었네요. 오늘도 아주머니는 변함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가끔은 아주머니가 전 아내를 대신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 우울해하세요. 사모님도 하늘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직함이 있는 관계를 찾을 거예요. 그게 전 아내가 바라던 것이고 제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아주머니의 용기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충성심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억은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